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인가? 예, 화요일 21일 오전 4시 54분.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이네요. 예, 이 시간까지 저는 책을 보고 글도 쓰고 또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중 강의, 인터넷으로 중 강의를 지금 방학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철학 강의, 요즘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물질과 의식 간의 관계, 물질 운동이 결국에는 인간의 의식 작용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이야기는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유식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마르크스의 그 유물 변증법도 결국에는 인간의 그 물질 운동이 감각, 내가 주먹으로 어디를 치면 아프지. 아프면은 아프다는 것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됩니다. 그죠? 뇌에 전달이 되면은 아프니까 주먹을 감싸지라. 또 아픈 그 고통을 지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 운동이 나의 의식작용이에요. 아프다는 감각. 이 아픔을 또 극복해야지만 내 주먹에 못이 생기고 육체가 단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물질 운동과 의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연결되어 있고. 원래 이제 동양에서야 뭐 유기체 사상으로서 연결되어 있지만, 데카르트 서양 철학에서 서양의 이무법적 구조라는 것은 데카르트 이전에는 물질과 의식을 끊임없이 분리시켜 놨죠. 이데아, 알 수 없는 먼 세상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자연과학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성주의, 도구적 합리주의, 여기에 대한 또 반성으로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제1차, 제2차, 양차 대전 속에서 또 뭐 후슬 현상학이라든가 서양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그 불안 위기의식에서부터, 서양 문화의 위기의식에서부터 어떤 의식의 작용, 인간의 주체적 의식의 작용 부분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후슬 현상학이라든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뭐 하이데거라든가 뭐 이런 철학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운동 시간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신도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노동이든, 노동자가 노동을 하든, 뭐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노동을 하든, 어떤 자영업으로서 사업을 하든, 그것도 활동성이죠. 활동성, 노동, 레이버, 운동을 하면은 그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죠. 그 대학을 안 나오고 뭐 석박사 과정을 안 거쳐도 사람이 물리가 트이게 됩니다. 인간 의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돈의 흐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흐른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뭐 40, 50살이 되면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그 의식의 수준에 그 청차가 없게 되죠. 죽음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듯이 세월이라는 것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권 학문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장외, 제도권 바깥이 그 진정한 세상입니다. 거기서 환경의 그 선제동자와 52사람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온갖 뭐 창녀도 만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혜를 터득하듯이 사람이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물리가 트이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물질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성장, 변화, 발전한다. 그 운동, 육체적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들도 나이가 들면은 다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가를 이루게 되듯이. 어쨌든, 오늘은 이두박근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저는 사실 근육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근육을 강화해서 어디에 써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 유도나
주짓수, 유술계통이죠. 유술계통은 일단 사람을 잡아 당겨야지 목도 조를 수가 있고, 매치기, 투도라 그러죠. 업치기, 매치기,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 끄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턱걸이,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두 안으로, 턱걸이를 안으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두 훈련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잡았을 때 끄는 힘, 인력, 끌린자,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하는데, 이두 끄는 힘의 강화와 몸을 니은자로, 요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근도 저절로 강화되고,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은 등근육은 강화됩니다. 그런 그 자세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초에 주먹을 한 100회 정도, 1초에 5번 정도 이 잽이 나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학에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우나 하여튼 F = mv 자성 아닙니까? 힘이라는 것은 자기 중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중량이 70kg다, 81kg다. 저는 지금 81kg 나왔는데 81kg다, 100kg다 이렇게 할 때, 자, 내가 81kg인데 저 친구가 100kg야 하면은 100kg에서 힘이 같을 때는 100kg에서 나오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강함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때는 속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F = mv 자수니까 저 친구가 1초에 주먹을 4번 친다면 나는 5.5, 6번 정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먹을 20초에 100회 치기,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주먹의 속도가 잽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트북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방향이 이렇게, 이거는 또 내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카메라를 또 따로 사겠지만은 현재는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그 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은 좀 알찬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실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쇠 파이프를 잘라서 문틀에 제가 박은 겁니다. 직접. 이것은 이제 유도, 매치기 이제 훈련할 때 이건 잡아당기는 거고, 이거는 높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이제 외줄타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안으로 해서 몸을 기역자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회씩 5회 정도 하면은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했으면은 몸을 좀 틀어주는 거. 이렇게 100회를 했습니다. 아까 한 20초에 이걸 이제 100회를 했는데, 하는 방식은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원통이 둥글죠. 둥그니까 총알도 둥글죠. 타이어도 둥글죠. 비어 있으니까 힘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뭐 중국에서 이제 뭐 노자 철학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굴대가 비어 있으니까 수많은 무게를 싣고 나가듯이 몸에서도 파가 나오려면은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죠? 어깨에 이렇게 힘을 빼고 나갈 때 부드럽게 나갈 때 순간적인 몸을 이렇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우선은 기역자로 몸을 기역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몸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땡기는 힘, 이거를 이제 일단은 상대방을 땡겨야지만 내가 그 기술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땡기는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격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싸움이라는 것은 낭심차고 손가락으로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눈치면 사고 나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코를 밀거나 눈 부위를 위에 눈에 상처 나게 찌르고 여기 찌르거나 울대를 치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면은 내족 이거 가지고 솥대기를 주저앉히거나 뭐 그런 방식의 발차기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 특전사 가서 우리가 이제 70대 후반 박정희 시절 정거한 초기에 특전사 그 시절에는 아주 훈련이 고됐어요. 강조항쟁도 있었고 80년. 그래서 보통 산에서 훈련하다가 군부대 들어오면 이제 정규기간이라 해서 날마다 하는 게 이제 하루 8시간 특공무술 같은 건데 그 특전사에는 뭐 유도대학, 지금은 용대학이 됐죠. 뭐 각 씨름 하던 씨름 선수, 뭐 고등학교 또 뭐 레슬링 선수, 뭐 유도 선수, 뭐 별의별 애들이 최고 출신들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와요. 자기 딴에 이제 운동을 좀 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하루 종일 이제 대련을 합니다. 워카 신고 겨울철에도 실제 뭐 차고 이러죠. 그래서 하루에 한 뭐 5, 60번, 5, 60명하고 파트너를 하루 종일 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때 이제 훈련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체육관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했지만 그때 이제 그 싸움의 그 기술이 좀 많이 늘었죠. 실제 우리가
실제로 싸움을 가장 빨리 꺼내는 방법은 첫째 돈이 안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낭심을 너무 세게 차면은 불알 터지기 때문에 살짝 차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 차고 그냥 1분이나 2분 도로 주저앉혀가지고 그 36개 6도 삼락이나 이런데 책에 나오지만은 36개 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도망가는 거야. 도망을 잘 가야 돼. 그래서 도망을 가면은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고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싸움을 피한 거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상대방은 정신승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첫째 최고의 싸움의 기술은 싸움하지 말아라. 돈 쓴다. 절대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 피해라. 내가 능히 그런데 싸움을 피하려면은 내가 체력이 진짜 싸움을 잘해야지 피할 수 있다. 운동 조금 하면은 싸움합니다. 그죠? 원래 이제 옛날에 체육관 가면 1년 딱 다니면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날마다 싸웁니다. 저놈 저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객기 시절이 많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방 때리면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목을 잘라서 딱 하면은 악력이 한 8, 90 된다면은 아무도 도망 못 가겠죠. 그죠? 5초, 10초 안에 바로 그냥 초크가 되는데 사람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또 뭐 되게 힘들죠. 흉기를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하지 마라. 돈 드는 이유는 하지 마라. 싸움을 배우는 이유는, 싸움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안 싸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식을 쌓는 이유는 내 지식 가지고 사기를 안 치기 위해서. 반성적 사유를, 나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하듯이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식을 쌓아가듯이 운동도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싸움 자랑하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고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근데 싸움의 기술을 익히려면은 테크닉은 아무 소용이 없다. 먼저 일단 체력이 강해야 된다. 어느 정도 기본 체력? 최소한 체하 기준이 특거리 10개씩 5세트, 뭐 푸시업 뭐 50개씩 뭐 10세트, 또 평행봉 뭐 15개씩 5세트 최소한. 그리고 벤치프레스 최소한 80kg에서 80kg 15회씩 뭐 4, 5세트. 기본 체력이 있어야지만 그 기본 체력 바탕 위에서 테크닉,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술만 있으면은 누르면은 빈 그 깡통처럼, 맥주 깡통처럼 완력 좋은 애들이 눌러버리면 찌그러집니다. 그런 것은 실제 이제 싸움 현장에서 많이 싸워봐야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주짓수 도장에 다녔어. 주짓수 도장에 한 10년을 다녔어. 무슨 벨트야. 한데 완력은 약해. 테크닉은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큰 힘 좋은 애가 나타나서 눌러버리면은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죠? 누르면 찌그러진다. 주짓수는 어디까지나 스포츠이기 때문에 실제 뭐 눈을 찌르거나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살짝 그 손가락만 꺾어주지. 자, 살짝 손가락만 꺾어주고 이렇게 관절만 살짝 꺾어줘도 싸움의 의지를 있습니다. 한번 꺾으면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손가락만 꺾어주지 일부러 팔을 꺾을 필요도 없고 집어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니면은 멱살을 잡아서 당겨서 덩치가 아무리 커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힘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이유는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이유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 사기를 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지식 가지고 사기칩니다. TV 보십시오.
대학 교수놈들 나와가지고 전부 그 지식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지식을 알면은 저놈이 사기를 친다 안 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싸움의 기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안 써먹기 위해서, 지식 가지고 사기를 안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이 있다는 것. 운동의 역설, 내가 내 힘을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지식의 역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동양 철학의 큰 흐름이 뭡니까? 자기 수양입니다. 수신한 사람만이 제가 치고 평천을 할 수 있는데, 수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이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죠. 그죠? 그 세상 이렇게 보면은, 사기꾼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 보면 천하의 그 무도한 사기꾼 아닙니까? 김만배나 이런 애들, 조국 이런 놈들, 그 인간입니까? 죄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잖아요. 저 마누라는 4년인가 5년 받고 깜빵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든 사기를 치가지고 그 병원에서 입원하려고 하고 깜빵 생활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보십시오. 드루킹 사건 지가 부정선거 실체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반성이 전혀 없잖아요. 한명숙이도 옛날에 뇌물 먹은 9억 정도 뇌물 먹은 한명숙 내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내 정치하는 애들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알기 때문에 이놈들이 얼마나 그 추잡하고 기회주의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오늘 이 정도 하고, 항상 우리가 그 힘을 추구하고 학습을, 공부를 추구하는 것은 그 역설을 있다는 것.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하는,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 나의 지적, 정신적인 한계, 나의 육체적인 한계, 자기와 결국에는 맞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를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당연하죠. 하면 할수록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 서구 앞에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 바다야.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형편없어. 그런 어떤 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물질과 의식 간에, 물질과 정신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이건 불교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다. 자, 다음에 봅시다. 하여튼 오늘 그런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